자,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이야기 조금 전에 나눠봤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이미 대비해 왔습니다. 1950년대 냉전 시대에 미국이 이미 세웠던 북한 지역에 대한 핵무기 공격 계획, 이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전술 핵무기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미 1950년대 냉전 시대 때부터 북한을 핵으로 폭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자, 그 내용을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959년도 이 작전 시나리오였습니다. 북한 지역 지도가 보이죠? 자, 이 시나리오 안에는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도시 28곳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점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신의주를 시작으로 평양은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신포는 또 잠수함과 SLBM이 만들어지고 숨어있는 곳이죠. 신포 포함, 청진, 나진, 회룡까지 28개 주요 거점 도시들을 폭격할 것이다 라고 시나리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주요 도시의 시설들까지 포함하면 미국이 핵폭격으로 찍은 곳 모두 90곳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이미 핵으로 북한을 포격할 곳 90곳을 정해놨다. 제가 잠깐 오해 소지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네네네. 것은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구소련이나 중국, 북한이 남침을 하고 핵으로 우리 쪽을 공격을 하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그렇죠. 미국이 먼저 공격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하에서 이 핵폭격을 하기로 짜여진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 미국의 그 전략공군사령부가 작성을 한 자료인데요. 네. 1956년에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진영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 네. 이게 그 방어 계획을 세운 겁니다. 네. 여기에는 옛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 공산권 국가가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이 중국의 주요 도시는 물론 이 군사 목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공격 시나리오가 있었느냐인데 그 중에 여러 공산권 국가 중에 북한도 공산권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 시나리오도 마련이 돼 있었고 북한의 경우에는 주요 도시 28곳, 주요 시설 90곳에 대해서 핵공격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 세계 방어 전략, 자유진영 방어 전략 가운데 일부에 이게 북한에 대한 핵공격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처음으로 공개된 시나리오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도에 표시된 이 도시들 쭉 보시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는 도시들인가요? 아니, 이제 미국의 사정을 알아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미국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들도 물자의 한계가 있고 아이디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59년도가 뭔가 하면은 북한이 전쟁하고 나서 몇 년 안 지났잖아요. 네. 확 밀고 내려오게 되면은 미국이 막는데 굉장히 그때는 휴전선은 미군이 지킬 때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면 막느냐를 굉장히 고민을 해갖고 전방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나토에서도 만드는 전략을 하거든요. 네. 뭐냐면 약간 때리게 우리를 쳐들어오면은 우리도 같이 움직여서 저쪽을 동시에 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술핵이 여기 많이 와 있었는데 그때는 육군 미사일에 올려서 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때 있었던 게 서전트 미사일, 후에는 랜스 미사일, 어네스트 존 미사일 이런 거들 재래식도 쏘고 탄두도 쏘는 건데 저 뒤에서가 저런 도시들이 뭔가 하면은 북한의 수도가 있는 데고 공장이 있는 데고 주요 부대가 있고 항공 부대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부터 산업이 만들어지고 공군기들이 날라오니까 그것을 원자탄을 발사해서 때리겠다는 전방방어 전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전략은 50년, 60년대까지 유지되다가 지금은 완전히 폐기되고 새로운 전쟁 개념을 낳기 때문에 지금은 저게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의미도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는 도시들이고 이 도시 주요 시설들로 개수를 세면 모두 90곳을 폭격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자, 청진항을 예로 들어서 위성 지도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주로 이런 시설들입니다. 항구로 봤을 땐 공업시설, 탄광, 행정기관, 여긴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한 뭐 그런 의도겠죠. 항구,
이런 것들. 자, 어떤 시설들에 중점을 둔 겁니까? 2차 대전을 쉽게 설명할 때 뭐 총력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때는 이 비행기나 미사일이 빨리빨리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때리고 나면 시간이 있으니까 금방 복구를 해서 또 전쟁 물자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전쟁이 오래 갔기 때문에 적의 산업시설을 부수고 항구를 부수고 비행장을 부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였거든요. 네. 그런 개념으로 만든 개념이 적입니다. 그래서 탄광을 부수고 공업시설을 부수고 이제 댐을 부수는 게 장전호 같은 그런 거겠죠. 근데 지금은 워낙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저런 개념은 이제 저건 3세대 전쟁 개념, 지금은 새로운 4세대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얘기를 이제 나눠볼 텐데요. 자, 이번에 최초로 공개됐다는 미국의 북한 핵공격 시나리오 비밀 문서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코드별로 해서 지명과 공격 대상 유형, 좌표까지 정확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핵무기를 어떻게 써서 공격할지의 내용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전력이 노출될까봐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시나리오가 아닌 지금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격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진 내용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60년 전부터 북한의 주요 시설과 도시들을 저렇게 좌표까지 찍어서 준비해 왔다면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에는 더 정확하고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시설, 그다음에 핵 시설 정도는 전부 다 좌표가 설정돼서 공격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좌표를 설정할 수 없는 부분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쓰기 때문에 그거는 좌표에 설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60년 전과 많이 달라진 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바로 미국의 작전이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를 많이 도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예전의 시나리오와 달라진 점,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 이런 것들도 다 위성으로 파악해서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1급 군사 기밀이 있고 2급 대비가 있겠죠. 네. 진짜 중요한 거는요. 1급으로 지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1급으로 지정하는 순간에 저도 궁금해서 보게 되면 확실히 기억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퍼지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북한에서 저런 이동식 발사 차량이 어느 차고지에 있다 나오는 거 이런 포인트. 거기를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미 다 파악돼 있고요. 네. 지금 90개죠. 곱하기 한 10개 정도 될까? 그 정도 숫자를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그건 아주 비밀 등급도 안 해놨고 네. 그거는 킬체인이야. 우리의 킬체인 또 미국의 킬체인이 가동되는 순간 네. 거의 초토화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크루즈 미사일 2,000여 발이 발사될 것이다라고 김정봉 시장께서 그렇죠. 얼마 전에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2,000발이 다 곳곳에 이런 식으로 지정된 주요 시설과 도시에 한 발씩 다 미션을 띄고 날아가는 그런 시나리오겠죠. 저렇게 좌표를 찍어 놓는 거는요. 네. 만약에 평양에서 뭐가 많이 날라오면은 네. 우리 전군이 평양으로 쏠 수 있잖아요. 네. 하나만 쏘면 될 걸 100발 날아가면 낭비죠. 네. 그래서 여기서 100발이 날라오더라도 우리는 한 발만 쏘고 나머지 발들은 다 사방으로 날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건데 그거보다 더 정교한 것들이 지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1급 비밀이라는 건 말이죠. 네. 1급 비밀 취급 임가자는 없습니다. 네. 조금 다 2급 비밀 취급 임가자고 1급 비밀이 있을 때는 그 비밀을 생산한 사람 또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간을 정해서 그 비밀을 다룰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1급 비밀은 아마 국가로서 최고 기밀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1급 비밀 같은 경우는 영구 비밀로 했기 때문에 미국처럼 60년 만에 이렇게 바깥에 내놓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59년도 당시에 북한을 핵폭격할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이 문건이 우리나라의 의견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와는 의논하지 않고 정한 시나리오였다. 이 부분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 코리아 패싱. 오늘날도 혹시 북한 핵공격 시나리오를 할 때 그때와 같은 이런 우리를 제외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데 네. 저 때는 평시 전시 막론하고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미군이 갖고 유엔군 사령관이라고 네, 미군이 유엔.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우리 방어작전 알겠습니다. 계획 자체가 없고 그냥 병사만 훈련시키는 것도 소총만 따꼼따꼼 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지내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경제력이 컸다가 관가했는데 북한이 핵시험하니까 다시 또 미국에 전술핵 들어오라고 하는 소리 나오는 거죠. 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